지구 형성 순서를 앞서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기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 주변에 원시대기라는 게 있었어. 원시대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체 성분과 좀 다르죠. 지금은 질소가 가장 많은데 처음엔 질소가 없었어? 지금 그 다음으로 산소가 많은데 그때 산소가 없었어?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인데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도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최초에 있었던 기체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던 원시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기권. 자, 그리고 이제 기권이 생긴 이후에 직권이 생겼어요. 그 직권이 생긴 다음에 물이 생겼고요. 수권이 생겼고 그 다음 차례로 생물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를 암기를 하고 있는 것과 암기하지 않는 것과 이 너네가 이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 그래서 먼저 이거 순서부터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머릿속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처음이 뭐라고? 기권이라고. 자, 그럼 처음 상태의 지구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 이 지구를 선생님은 원시지구라고 부를 거야. 이 원시지구는 지금 지구보다 크기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자, 그럼 힌트. 이 주변에 아직 처박지 않은 미행성체들이 되게 많았어. 원시지구 주변에.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왜냐면 얘들아 원시지구 주변에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해갖고 계속 약간 눈 굴리듯이 굴려가지고 커진 게 지금 현재의 지구고 옛날에는 지금 현재의 지구보다는 크기가 작았어요. 근데 이 주변에 지구에게 중력장을 느껴가지고 날아오는 그런 미행성체들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선생님 지금 그린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맨날마다 허구한 날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충돌하면은 원시지구는 뜨거울까 차가울까?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엄청 뜨겁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석 같은 게 막 녹기도 하고 그냥 마그마 바다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 엄청 맨날마다 이제 충돌을 하니까 뜨거웠어. 근데 이 뜨거운 와중에 이 주변에는 원시 대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이 대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이 대기에는 방금 얘기했었던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 메테인과 같은 그런 기체들이 원시 대기에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의 없지만 수소도 원시 지구에는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였는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산소가 아니라 물 같은 경우에는 온실기체로 잘 알려져 있지. 심지어 이것도 온실기체잖아. 메테인도 온실기체죠? 그럼 이와 같은 온실기체까지 더 있으니까 지구는 더 뜨거워진 거야.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미행성체가 맨날마다 처박아갖고 뜨거운데 온실기체도 있으니까 태양은 계속 그때도 오고 있었거든? 그럼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계속 오니까 또 열을 붙잡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매일매일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다 보니 이 지구는 마그마 바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 토마토 주스를 갈자마자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1분 정도를 관찰을 해봐. 근데 경험상 선생님은 토마토 주스를 갈자마자 바로 원샷을 하지 않으면 한 30초만 지나도 얘가 층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숟가락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 진짜 한 30초만 있으면 두 층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밀도차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마그마 바다 상태일 때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많은 물질들은 결국 혼합물 상태로 존재했을 건데 밀도차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많은 원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아서 내부에 있는 핵을 형성하는데 이 핵 속에는요 철과 니켈과 같이 매우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핵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인 멘트를 이루는 물질들은 주로 규소와 산소와 같은 물질들이 멘트를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뜨거운 불바다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떴지만 아직도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온실기체는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미행성체의 수량에도 한계가 있잖아. 무한히 공급될 수가 없잖아요, 미행성체가. 그래서 있던 미행성체가 다 박았네? 그럼 더 이상 이제 박을 미행성체가 없으면 우리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그죠? 왜냐면은 충돌에 의한 열이 대부분이었는데 충돌을 안 하니까 이제 식어가는 지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식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껍데기가 식어요. 여기 멘틀 위에 있던 이 껍질을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가 식어서 지각이 됩니다. 지각. 그럼 이 지각의 성분도 똑같겠네? 규소랑 산소. 멘틀 껍데기가 식었으니까. 그지? 그럼 우리는 중학교 때 직권이라고 하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직권이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나지? 그럼 이렇게 풀세트가 갖춰지면 우리는 그때 직권이 형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원시대기였던 기권 다음이 직권입니다. 이제 딱딱한 땅이 생겼고요.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렸던 원시대기는 여전하겠지? 원시대기는 여기 있어. 근데 이 안에 수증기가 겁나 많았거든요? 수증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바다는 예전에 다 수증기 상태였다고 생각해봐.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싹 다 수증기 상태로 이 지구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뭐 거의 찜질방이 따로 없겠지. 습식 찜질방, 습식 사우나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 지구에 원시 기체가 존재를 했을 거야. 근데 이 많던 물이 여기 있던 물들이 이제 식어. 왜 식어? 지구가 식으니까. 그러면 너네 수증기가 식으면 뭐가 돼? 물방울이 되잖아. 안경 차가운 상태로 수증기 가득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응결돼서 물방울이 생겨서 김이 서리죠? 그것처럼 공기 중에 있었던 이 많던 수증기들이 냉각이 되면서 응결이 되면서 물방울인 구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되는데 구름과 구름이 만나게 되면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면 중력이 커지니까 비가 내린다고 배운 적이 있지. 이때부터 뭐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이 지구에 계속해서 비가 내려. 이게 지금 비야. 그럼 비가 내려서 그게 뭐가 됐다고 얘기하게? 맞아, 바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돼. 그럼 지금 수권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내려서 비가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수권까지 왔어요. 자, 그럼 한편 여기 핵은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외핵은 상태가 어떻지? 외핵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외핵. 외핵은 액체였거든. 맞지? 우리 지각, 멘틀, 내핵은 고체고요. 외핵 분자 액체인 게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했었잖아. 뭐 중2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핵이 있어. 근데 핵이 있는데 여기는 외핵이야. 외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과 니켈 중에서 전하를 띤 입자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를 띤 입자가 유동성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전류지. 그지? 그럼 전하를 띤 입자가 유동성을 갖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듯 우리 지구에 있는 액체 외핵에서요 철 이온과 니켈 이온이 많았는데 얘네가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냈게 됐고 따라서 우리 지구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주기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 자기장은 여기가 S극이고 이쪽이 N극이도록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침반을 두게 되면 북쪽을 N극이 향한다라고 했는데 북쪽이 사실상 현재의 S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지구 자기장은 기권일까 외권일까? 외권에 존재해요. 이름은 지구 자기장이지만 지구 자기장은 1000km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외권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베넬런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베넬런데는 하전 입자들이 태양풍으로 오는 이런 고에너지 입자가 여기 가두어지는 공간이 베넬런데거든? 그럼 그런 베넬런데에 태양풍으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렇게 가둬지니까 우리 지구에는 해가 되는 입자들이 안 오고 있네? 그럼 좋은 거네? 맞지? 만약에 이 베넬런데가 없잖아?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지금 우리 하루도 못 살아.
왜냐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에는 일단 감마선, X선 같은 건 당연히 오고요. 얘네들이 다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엄청 입자 중에서도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해가 될 만한 입자들도 계속 날아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얘네가 다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지구자기장을 왜 얘기했을까? 이제 생물 얘기해야 되니까. 지구자기장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지구자기장이 마련이 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지금 마그마 바다 상태에 원시 바다 상태였던 비가 다 바다가 됐겠죠? 그럼 이런 물에 누가 생기냐? 여기가 지금 바다. 여기는 해양지각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태양빛이 햇빛이에요. 햇빛이 물에 들어오잖아. 그지? 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햇빛 속에는 자외선도 있지만 가시광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외선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근데 물 밖에 있을 때는 자외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물 속에 있으면 육상에 있을 때보다는 자외선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물 속에 있는 남세균들은 자외선의 영향은 덜 받으면서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은 차단되었으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상태가 된 게 이 시점이에요. 그럼 이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현재부터 약 35억 년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35억 년 전에 바닷속에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는 특기가 있었는데요. 그 특기가 뭐였냐면요. 광합성이 가능했어요. 그럼 광합성이 가능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냐면요. CO2하고 물을 가지고 CuH12O6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남세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네는 물은 풍부하지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 원시 대기 속에 최초에는 NH3, 그 다음에 H2O, CH4, H2 같은 애들이 있었잖아. 근데 조금 이 내에서도 진화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테인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CO2를 엄청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시 대기에는 CO2가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NH3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질소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 대기에는 산소는 없었지만 이산화탄소하고 질소까지는 합성이 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시 대기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 다 어떻게 됐냐면은 비가 내려서 바다가 될 때 물의 일부는 엄청 많이 녹아서 들어간 거야. 그럼 물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여기 바닷속에 녹아 있으니까 이 남세균이 광합성할 때 활용이 되겠지.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는 뽀글뽀글 산소를 계속 올려보냅니다. 위로. 계속 올려보내요. 외롭게 얘가 혼자서 이 바닷속에 살았던 게 약 30억 년을 혼자 살아요. 30억 년 동안 지구에는 다른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어. 남세균 혼자 30억 년 동안 계속 산소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 10억 년이 지났을까요? 한 25억 년 정도가 됐어.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세균이 탄생한 후 10억 년 정도가 됐을 때 이 바닷속에 있었던 산소들이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위로 올라와서 O2가 올라와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O3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5억 년 전부터는 O2가 육상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에는 육상 생물들도 스물스물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구 전체 탄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 네, 그러면 앞에부터 그림 봅시다. 태양계 원반에서 생성된
형성된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원시지구가 탄생했고 복잡하고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각과 대기, 바다와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행성체가 엄청 충돌을 하니까 우리 지구는 뜨거웠어. 미행성체만 충돌한 게 아니라 온실기체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계속 엎친 데 덮친 벽으로 뜨거워졌고요. 마그마 바다 상태였습니다. 그 마그마 바다 상태였을 때 토마토 주스에 두 층이 생기듯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고요.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 핵이 됐고 가벼운 규소, 산소 같은 것들은 멘틀이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 처박을 미행성체들이 사라졌어요. 그럼 미행성체들이 사라지니까 점점 지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되었고 멘틀의 껍데기 부분이 식어서 지각이 되었다. 그게 원시지각의 형성이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지각, 멘틀, 핵 모두 다 갖추게 되면 직권이 형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원시 대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이 수증기들은 은결이 되어서 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은 물방울이 되어서 다 비로 엄청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그럼 지금 수권까지 왔죠?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이다. 그럼 35억 년 전에 최초로 탄생한 생명체인 남세균이라고 하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광합성이었고 광합성을 함으로써 산소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그 산소가 뽀글뽀글 위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오존층이 되었고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육상 생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원시지구 형성,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까지 다 이해가 됐지? 핵 멘틀의 분리까지 왔죠? 그 다음에 원시지각하고 원시바다가 형성됐다까지 왔죠? 그 다음에 원시대기가 중간 과정 중에 진화했는데 처음에는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중에서 수소는 우리 지구가 얘는 수용하기가 힘들어. 너무 가벼워. 얘는 너무 가벼워서 우리 지구의 중력장으로는 가두어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있었으나 지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메테인, 암모니아, 물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기체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 수증기는 대부분 비로 내려서 대기 중의 양이 감소가 되어서 온실 효과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도 원시 대기에 되게 많았는데 비가 내릴 때 이산화탄소는 또 물에 잘 녹잖아. 그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요. 그럼 탄산의 형태로 바닥에 가라앉으면 석회암층을 형성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식으로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CO2가 물에 녹지? 그럼 물에 녹으면 이걸 H2CO3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음료, 탄산이에요. 그럼 이 탄산이 물에 녹았을 때 H2CO3 상태일 때요. H 플러스 두 개하고 CO3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탄산 이온 아닙니까? 근데 바닷속에 예를 들어 칼슘 이온 같은 게 있었다 치자. 그럼 칼슘 이온 같은 게 있으면 CO3 E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뭐가 되니? CaCO3야. 이게 바로 석회암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석회암 형성을 하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바다에 녹았고 석회암을 형성해서 대기 중에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 누구? 남세균, 남조류,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걔가 등장한 이후에 대기 중의 양은 점점 증가하게 되어서 이제 곧 오존을 만들려고 하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생물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장을 형성했어요. 베넬먼드는 자기장, 아까 선생님 지구자기장 그렸을 때 옆쪽에 있던 그 부분 있지? 하전 입자를 가둬둔다는 곳. 그곳에 있어서 태양풍이나 우주선, 이 선은 우주에서 오는 그런 쉽이 아니라 우주 레이예요. 광선을 얘기합니다. 한 번씩 우주선이 어떻게 와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얘들아 이건 광선이야. 레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다에서도 생명체가 마음 놓고 탄생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우리는 남세균은 35억 년 전 탄생했어. 여기 하나만 좀 적어볼게. 약 35억 년 전에 여기 넣어야 되는데 칸이 없다 그지? 남조류가 남세균이에요. 출현 했고 10억 년 동안 지온적인 해독계속 외롭게 산소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 육상 쪽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됐고
그 산소가 계속 위에서 올라가서 자외선하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존층을 형성했고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했으며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 거.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지구에 왔을까? 그럼 남세균은 어떻게 우리 지구에 생겨났을까, 처음에?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지. 너네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좀 있어서 그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일단 1번은 화학 진화설. 이건 지금 생명체 출현 과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해 열수구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계 유입설. 화학 진화설은요, 밀러와 유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에 성공을 하기도 한 사례입니다. 얘들아, 번개가 원시 대기 때도 칠 수 있지. 왜냐면 입자가 대기 중에 있으면 햇빛이 대기를 비추게 되면 얘가 전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전이 되게 되면은 전자가 뭔가 밀집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럼 전자가 모여있는 부분은 번개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번개가 쳤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런 방전 효과 때문에 입자들이 다른 입자로 바뀌었대. 그게 화학 진화설이야. 번개 같은 그런 자연 방전에 의해서 대기에 있었던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쨌든 원소들은 다 CHON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주 작은 단백질 입자인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DNA나 RNA를 이루고 있는 것도 핵산이라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로 어떻게 바뀌었고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화학 진화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진공 방정관에다가 원시 대기 때 기체들을 잔뜩 넣어. 그리고 높은 전압을 걸어봐. 근데 생겼어. 아미노산 같은 작은 입자들, 유기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심해 열수구설은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바다가 있잖아. 그럼 바닷속에 가면, 심해에 가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겠대? 이게 심해 열수구예요. 그럼 이 열수구로부터 광물질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온도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기도 하대. 그럼 그런 조건에서 입자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심해 열수구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계 유입설은 우리보다 되게 고등한 그런 생명체가 사는 외계에서 운석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거나 어떤 입자가 떨어졌는데 그때 거기 남세균 같은 걸 하나 보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외계 유입설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 생명체가 사냐 안 사냐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잖아. 화성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죠. 옛날에 물이 흘렀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는데, 물만 있으면 어느 행성에서든 시작할 수 있어. 우리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물이 있으면 자외선 차단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이 공급됐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형 행성 근처에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있고 물 있으면 얘가 광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만 처음에 뿌려진다면 얘는 무조건 광합성을 할 거고 산소 만들어서 오존층 만들어줄 거고, 그럼 아주 오랜 세월만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게 되면 진화를 해서 고등생명까지 진화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관건은 물인 거예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관건은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